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한테 전 재산 털리는 게 얼마나 걸릴까요? 저는 딱 62일 걸렸습니다. 그것도 딸 대학 등록금까지요. 제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 믿기 힘드실 겁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말하면서도 믿기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게 다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요. 저는 49 싱글데디 최도윤입니다. 이혼한 지 10년째, 딸과 단둘이 살고 있어요. 지금 사는 곳은 전셋집입니다. 보증금 2억에 계약했는데 만기가 1년 남았죠. 평생 전세로 사는 게 지겨웠습니다. 이번만큼은 꼭 내 집을 사고 싶었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모은 돈, 딸 등록금까지 합쳐서 총 7천만 원. 이게 제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딸 정하나는 21살입니다. 올해 대학교 2학년이죠. 착한 애입니다. 아빠, 내가 알바해서 등록금 벌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막았어요. 아니야, 아빠가 내줄게. 너는 공부만 해. 그래서 따로 모아뒀던 겁니다. 앞으로 2년 반, 딸이 졸업할 때까지 필요한 등록금. 정확히 2천만 원이었죠. 2022년 12월이었습니다. 회사 동기 민석이가 소개를 해줬어요. 도윤아, 너 요즘 집 알아보잖아. 내가 괜찮은 사람 하나 소개해줄게. 부동산 투자 고수래. 이혼한 지 3년 됐는데 혼자서 집 3채 굴린대. 민석이가 그렇게 말하더군요. 저는 솔직히 관심 없었습니다. 집 알아보는 건 맞는데요. 투자는 생각도 없었거든요. 그냥 제 집 한 채만 있으면 됐어요. 딸하고 둘이 살 작은 집이요. 근데 민석이가 계속 설득했습니다. 야, 요즘 집값 오르는 거 몰라? 지금 안 사면 평생 못 사. 여자분인데 정말 부동산 고수야. 너도 한번 만나봐. 그리고 있잖아. 너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 민석이가 웃으며 덧붙였어요. 무슨 소리야? 난 그런 거 아니야. 제가 손사래를 쳤죠. 아니라도 괜찮아. 어차피 집 얘기만 할 건데. 결국 만나기로 했습니다. 강남역 근처 카페였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는데요. 서연이는 이미 와 있더군요. 테이블에 앉아서 노트북을 보고 있었어요. 첫인상은 차분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정장 차림이었죠. 키는 160cm 정도? 근데 말투는 또렷하고 자신감 있었습니다. 최도윤 씨죠? 반가워요. 저는 장서연이에요. 악수를 청하더군요. 손이 차가웠습니다. 근데 악수를 할 때요. 서연이가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싸더라고요. 민석 씨한테 많이 들었어요. 혼자 딸 키우시는 거 쉽지 않으시죠? 그 말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저를 이해해 준 적이 없었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잘 지내시죠? 만 물어봐요. 근데 서연이는 달랐어요. 힘드실 텐데 정말 대단하세요. 그 한마디에 마음이 조금 열렸습니다. 네, 그냥 제 집 한 채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대답했죠.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러는 겁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요즘 같은 때 자가는 필수죠. 특히 딸 있으시면 더 그렇고요. 안정감을 줘야죠. 딸 얘기를 꺼내는 게 신기했어요. 마치 제 상황을 다 아는 것처럼요. 그때부터 서연이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노트북을 돌려서 제게 보여줬어요. 엑셀 파일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관리하는 매물 리스트예요. 리스트를 보니까 주소가 쭉 적혀 있더군요. 서울, 경기, 인천 곳곳이요. 가격대도 다양했습니다. 2억대부터 5억대까지요. 이 중에서 최도윤 씨 예산에 맞는 걸 골라드릴게요. 예산이 어떻게 되세요? 3억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제 자금은 7천만 원이었습니다. 계약금으로 5천 쓰고요. 중도금은 대출받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서연이가 리스트를 스크롤하더니 멈췄어요. 여기 괜찮은 게 하나 있네요. 경기도 어느 신도시 아파트였습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매매가 3억 5천. 여기 급매예요. 주인이 해외 발령받아서 빨리 팔아야 한대요. 매매가는 3억 5천 정도 하는데 지금 협상하면 2억 8천에 살 수 있어요. 7천만 원 싸게 사는 거라고요? 솔직히 혹했습니다.
근데 제가 계약금만 있거든요. 제가 말했어요. 대출 심사 받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서연이가 웃으며 말하더군요. 그건 걱정 마세요. 제가 아는 대출 브로커 있어요. 중도금이랑 잔금은 나중에 처리하시면 돼요. 일단 계약금만 넣고 자리 잡아놓는 게 중요해요. 중도금은 언제까지 내야 하는데요? 보통 3개월 후요. 그때까지 천천히 준비하시면 됩니다. 3개월이요. 시간은 충분해 보였습니다. 도윤 씨, 서연이가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집 한 채 사는 건 인생에서 정말 큰 결정이잖아요. 혼자 결정하시기 힘드시면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그 말이 참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옆에서 도와준다는 말이요. 10년 동안 혼자 살면서요.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왔는데요. 서연이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요. 혼자 딸 키우시는 거 쉽지 않으시죠? 힘들 때 얘기할 사람 있으세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사람 왜 이렇게 날 신경 써주지? 그냥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제가 답장을 보냈죠. 도윤 씨는 참 멋진 분이에요. 딸한테 좋은 아빠시겠어요. 서연이한테 답장이 왔습니다. 그 짧은 문자 한 통에요. 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후 서연이한테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도윤 씨, 저번에 보여드린 그 아파트요. 다른 사람이 관심 보이고 있대요. 빨리 결정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근데 혼자 결정하시기 어려우시면 제가 같이 가볼까요? 같이 가자고요? 괜찮아요. 혼자 갈 수 있어요. 제가 사양했죠? 아니에요. 혼자 가시면 놓칠 수도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서연이가 고집했습니다. 거절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다음 날 아파트를 보러 갔습니다. 서연이가 차로 데리러 왔어요. 타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차 안에서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도윤 씨, 이혼하신 지 오래됐어요? 10년 됐어요. 그동안 혼자셨어요? 만나는 사람 없으세요? 네, 딸 키우느라 정신 없어서요. 서연이가 한숨을 쉬더군요. 외로우셨겠어요. 저도 이혼하고 3년 됐는데 그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외롭다는 거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밤에 혼자 있을 때요. 누구한테 기댈 수도 없고 속마음 털어놓을 사람도 없고. 서연이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저도 그래요. 제가 공감했습니다. 그쵸? 도윤 씨도 그러시겠어요. 서연이가 제 눈을 살짝 쳐다봤어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파트는 정말 괜찮았습니다. 남향이고 층도 좋았어요. 마음에 들었죠? 어때요? 괜찮죠? 서연이가 물었어요. 네, 좋네요. 그럼 계약 진행할까요? 알겠어요. 계약할게요. 서연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잘 결정하셨어요. 딸이 정말 좋아할 거예요. 계약 당일 중개사무소에 도착했습니다. 서연이가 먼저 와 있었어요. 중개사는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죠. 안녕하세요. 장 실장님이 소개해 주신 분이시죠? 장 실장이요? 서연이를 그렇게 부르더군요. 마치 부동산 회사 직원처럼요. 계약서를 쭉 읽어봤습니다. 매도인 이름은 박정수였어요. 주소도 적혀 있고요. 매매가 2억 8천만 원. 계약금 5천만 원. 중도금 1억, 잔금 1억 5천. 중도금 납부일은 4월 15일. 다 맞더군요. 여기 사인하시면 돼요. 중개사가 펜을 건넸죠. 저는 사인했습니다. 그리고 계약금 5천만 원을 송금했어요. 서연이가 알려준 계좌로요. 계약이 끝나고 나오는데요. 서연이가 제 팔을 살짝 잡더군요. 도윤 씨, 축하해요. 정말 좋은 집 사셨어요.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진짜 내 집이 생긴 거예요. 기분 어때요? 좋네요. 서연 씨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도윤 씨가 잘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중도금은 3개월 후에 내시면 되니까요. 여유 있게 준비하세요. 그 말에 안심이 됐어요. 3개월이면 충분하지. 도윤 씨, 오늘 저녁에 한잔 할래요? 서연이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네? 저녁이요? 네.
계약 축하도 할 겸요. 제가 살게요.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아니, 솔직히 가고 싶었습니다. 그럼 제가 살게요. 아니에요. 오늘은 제가 내고 싶어요. 그날 저녁 강남역 근처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분위기 좋은 곳이었어요. 테이블에 앉아서 와인을 시켰죠. 서연이가 잔을 들었습니다. 도윤 씨의 새 출발을 위해. 감사합니다. 우리는 잔을 부딪혔어요. 와인 한 잔을 마시니 분위기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도윤 씨, 딸이 몇 살이라고 했죠? 21살이요. 대학교 2학년이에요. 와, 다 컸네요. 자랑스러우시겠어요. 네, 착한 애예요. 혼자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겠어요. 서연이가 제 손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손이 참 거칠어요. 고생 많이 하셨나 봐요. 그러면서요. 서연이가 제 손을 살짝 만지더군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게 뭐지? 나이 먹고 설레는 건가? 저도 이혼하고 혼자 살면서요. 서연이가 말을 이었어요. 외로움이 제일 힘들더라고요. 도윤 씨도 그러시죠? 그럼요. 저도 그래요. 도윤 씨 같은 분, 정말 오랜만이에요. 서연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처럼 이혼하고 혼자 사는 사람 마음 아는 분이요. 그 말에 마음이 녹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는데요.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어요. 서연이가 날 좋아하는 건가? 아니야. 그냥 친절한 거겠지. 혼자 고민했습니다. 근데 밤 11시에 서연이한테 문자가 왔어요. 도윤 씨, 잘 들어가셨어요? 네, 방금 들어왔어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오랜만에 편한 사람이랑 얘기해서요. 저도 즐거웠어요. 도윤 씨, 혹시 잠 안 오세요? 저 잠이 안 와서. 저도 잠이 안 오네요. 그럼 전화통화 괜찮아요? 그날 밤 서연이랑 2시간 통화했습니다. 이혼 얘기도 하고요. 외로움 얘기도 했죠. 딸 키우는 얘기도 나눴어요. 서연이 목소리가 참 편안했습니다. 도윤 씨, 오늘 통화해서 좋았어요. 저도요. 자주 연락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전화를 끊고 나니까요.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그 후로 서연이랑 자주 연락했습니다. 처음에는 집 얘기만 했는데요. 나중에는 일상 얘기도 하게 됐죠. 오늘 뭐 했어요? 그냥 회사 갔다 왔죠. 회사 일 힘드시죠? 저도 옛날에 직장 다닐 때 정말 힘들었어요. 서연이가 공감해 주더군요. 주말에는 같이 커피도 마셨습니다. 한강공원에서 벤치에 나란히 앉아서요. 날씨 참 좋네요. 서연이가 말했어요. 도윤 씨랑 이렇게 있으니까 편해요. 저도요. 도윤 씨 혹시 저 이상하게 생각 안 하세요? 뭐가요? 자꾸 연락하고 만나자고 하는 거요. 아니요, 전혀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저는 좋은데요. 정말요? 다행이다. 서연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리고요. 제 손을 살짝 잡더군요. 도윤 씨, 저 요즘 행복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왔는데 딸이 저를 빤히 보더군요. 아빠, 왜 그래? 뭐가? 얼굴이 이상해. 웃고 있어. 제가 웃고 있었나요? 거울을 보니 정말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어요. 아빠, 혹시 그 여자? 딸이 물었습니다. 뭐?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냥 집 구해주는 사람일 뿐이야. 근데 제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딸도 그걸 눈치챘죠. 아빠, 조심해. 너무 빨리 믿지 마. 왜 서연이가 뭐 어때서? 모르겠어. 그냥 느낌이 그래. 걱정하지 마. 아빠가 알아서 할게. 그때는 딸 말을 무시했습니다. 애가 뭘 알아? 그렇게 생각했죠. 2월 중순쯤이었습니다. 서연이가 물었어요. 도윤 씨, 중도금 1억은 어떻게 마련하실 거예요? 그때 말씀하신 대출 브로커나 아니면 은행 알아보고 있어요. 그렇구나. 근데 대출 이자가 만만치 않을 텐데. 서연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도윤 씨, 제가 좋은 방법 알려드릴까요? 뭔데요? 코인 투자예요. 코인이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네, 지금 시장이 정말 좋거든요. 2개월만 잘 굴리면 대출 없이 중도금 마련할 수 있어요. 대출 안 받아도 된다고요?
솔직히 혹했습니다. 근데 저는 코인 잘 모르는데요.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도윤 씨 믿고 맡겨보세요. 정말 괜찮을까요? 도윤 씨, 제가 거짓말할 것 같아요? 서연이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물었어요. 그 눈빛이 너무 진지했어요. 이 사람이 날 속일 리 없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코인으로 3억 벌었어요. 집 한 채 값이에요. 3천만 원이 아니라 3억이라고요? 정말요? 네, 진짜예요. 증거 보여드릴까요? 그러면서 핸드폰을 꺼내더군요. 화면에는 투자 앱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수익률이 표시되더라고요. 플러스 327%. 말도 안 되는 숫자였어요. 이게 제 계좌예요. 보세요. 작년 1월에 1억 넣었는데 지금 4억 넘었죠? 숫자가 진짜 그렇게 찍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벌었어요? 타이밍이에요. 코인은 타이밍만 잘 맞추면 단기간에 큰 돈 벌 수 있어요. 도윤 씨, 저 믿으시죠? 서연이가 제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네, 믿어요. 저는 솔직히 망설여졌습니다. 코인이라는 게 위험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요. 대출 이자가 월 50만 원은 나올 겁니다. 1년이면 600만 원이죠. 만약 코인으로 정말 돈을 불릴 수 있다면 대출 이자 안 내도 되잖아요. 근데 솔직히 더 큰 이유가 있었어요. 서연이를 믿고 싶었던 겁니다. 이 사람이 날 속일 리 없어. 진심으로 날 위하는 것 같은데. 게다가 서연이가 집도 잘 구해줬잖아요. 금매로 7천만 원이나 싸게 계약했잖아요. 늦은 밤에 전화도 하고 주말에 같이 커피도 마시고요. 그리고 손도 잡고요. 서연이가 날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날 속이겠어? 완전히 착각이었죠. 알겠어요. 한번 해볼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얼마 정도 넣어야 해요? 일단 소액으로 시작하세요. 500만 원 정도? 500만 원. 적은 돈은 아니었어요. 근데 중도금 1억을 만들려면 투자가 필요하죠. 도윤 씨, 제가 책임지고 도와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서연이가 제 손을 꼭 쥐었어요. 좋아요. 해보겠습니다. 그날 밤 서연이한테 링크가 왔습니다. 코인맥스라는 플랫폼이었어요. 처음 보는 이름이었죠. 앱을 다운받아서 가입했습니다. 계좌 연동하라는 메시지가 떴어요. 은행 앱에서 인증하니까 연동이 됐죠. 그리고 5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카드값 낼 돈이었는데요. 2개월 후면 몇 배로 불어날 테니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음 날 서연이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입금 확인됐어요. 제가 포트폴리오 짜드릴게요. 일주일만 기다리세요. 수익 나면 연락드릴게요. 도윤 씨, 저 믿고 기다려주세요.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그 말에 마음이 놓였어요. 정확히 5일 후 앱에 알림이 왔습니다. 플러스 12% 수익 발생. 뭐라고요? 500만 원 넣었으니까 60만 원 벌었다는 얘기잖아요. 5일 만에요? 믿기지가 않더군요. 서연이한테 바로 전화했습니다. 서연 씨, 진짜 수익 났어요. 그럼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저 믿으라고 했잖아요. 서연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 목소리가 정말 기뻐 보이더라고요. 도윤 씨, 지금 출금하실래요? 아니면 더 굴리실래요?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더 굴리고 싶어요. 좋아요. 그럼 추가 입금하시면 수익이 더 빨리 날 거예요. 얼마나 더 넣어야 해요? 글쎄요. 많이 넣을수록 빨리 불어나죠. 중도금 1억 만들려면 최소 2천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2천만 원이요? 고민이 됐습니다. 2천은 딸 등록금이거든요. 서연 씨, 근데 이거 제 딸 등록금이에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이가 잠깐 침묵하더니 이러는 겁니다. 도윤 씨, 제 말 믿으세요. 제가 도윤 씨한테 거짓말할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저도 도윤 씨가 소중해요. 그러니까 이런 제안하는 거예요. 소중하다고요?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서연이가 날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2개월만 굴리고 빼시면 등록금의 중도금까지 마련할 수 있어요. 정말요? 네,
제가 보증할게요. 도윤 씨 믿고 따라와 주세요.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제가 책임질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이었습니다. 결심이 섰어요. 그날 밤 고민했습니다. 2개월이면 4월이고, 그럼 중도금 납부 딱 맞춰서 돈이 생기네. 게다가 딸 등록금도 같이 만들 수 있다고? 서연이가 날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했어. 이런 사람이 날 속이겠어? 생각할수록 좋은 기회 같았어요. 다음 날 2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딸 등록금 통장을 해지하고요. 전부 코인 계좌로 넣었죠. 손이 떨렸어요. 잘하는 거 맞겠지? 서연이가 날 위하는데. 서연이가 날 소중하게 생각한다는데.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입금 확인했어요. 2천 맞죠? 서연이한테 문자가 왔어요. 네, 맞아요. 도윤 씨, 믿어줘서 고마워요.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도윤 씨가 저한테 이렇게 믿음을 주는 사람은 처음이에요. 그 문자를 받고 기분이 좋았어요. 내가 서연이한테 특별한 사람이구나.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습니다. 앱을 열어봤어요. 수익률이 떴습니다. 플러스 18%. 2천만 원이 2,360만 원이 됐다고요? 360만 원을 벌었다는 얘기잖아요. 일주일 만에요? 서연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진짜 돈이 불어나고 있어요. 그럼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도윤 씨, 저 정말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요? 저 믿어줘서요. 사실 전 이혼하고 사람들한테 많이 배신당했거든요. 근데 도윤 씨는 달라요. 저를 믿어주잖아요. 서연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연 씨,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도윤 씨, 도윤 씨한테 특별한 감정이 생긴 것 같아요. 뭐라고요? 특별한 감정이요? 저도 그래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진짜요? 다행이다. 혼자만 그런 줄 알았어요. 서연이가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에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3월 초였습니다. 앱을 열어보니 숫자가 또 올라가 있었어요. 플러스 25%, 2,500만 원, 500만 원 벌었습니다. 한 달 만에요. 이 속도면 정말 4월에 1억 만들겠는데요? 서연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서연 씨, 진짜 대단해요. 도윤 씨,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4월 초면 1억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마워요. 도윤 씨가 저를 믿어줘서요. 서연 씨, 이번 주말에 만날 수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그럼 토요일에 봐요. 제가 맛있는 데 데려갈게요. 토요일 서연이를 만났습니다. 한남동 어느 레스토랑이었어요. 분위기 좋은 곳이었죠. 식사하면서 서연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도윤 씨, 저 행복해요. 저도요. 이렇게 믿어주는 사람 처음이에요. 서연이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는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서연이한테요. 이 사람은 진짜 날 좋아하는구나. 날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모든 게 진짜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3월 중순쯤이었어요. 앱에 접속이 안 됐습니다. 서버 점검 중이라는 메시지만 뜨더라고요. 점검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음날 다시 접속했어요. 또 안 됐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서연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서연 씨, 앱이 이상해요. 접속이 안 돼요. 아, 그거요? 시스템 업그레이드 중이래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서연이는 태연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요. 걱정하지 마세요, 도윤 씨. 제가 확인해 볼게요. 언제쯤 해결돼요? 아마 2주 걸릴 거예요. 걱정 마세요. 돈은 안전하게 있을 거예요. 제가 책임질게요. 그 말을 믿었어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앱은 안 열렸습니다. 2주가 지나도 마찬가지였어요. 3월 말이 되었습니다. 4월 15일, 중도금 납부일이 2주밖에 안 남았어요.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한테 매일 전화했어요. 서연 씨, 제발 돈 좀 빼주세요. 중도금 내야 해요. 알아요. 제가 플랫폼 측에 계속 연락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곧 해결될 거예요. 근데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기계적이었죠. 서연 씨, 혹시 주말에 만날 수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미안해요, 도윤 씨. 요즘 너무 바빠서요. 그럼 언제 볼 수 있어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뭔가 이상했어요. 예전 같으면 바로 만나자고 했을 텐데요. 4월 1일이 되었습니다. 중도금 납부일까지 2주. 앱은 여전히 안 열렸고요. 서연이는 전화를 안 받기 시작했습니다. 문자도 답이 없었어요. 불안해진 저는 중개사무소에 전화했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1월에 계약했는데요. 중도금 납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네. 무슨 중도금이요? 중개사 목소리가 의아했습니다. 경기도 신도시 아파트요. 84제곱미터. 저희는 그런 계약 안 했는데요. 혹시 다른 사무소랑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그 순간 등골이 싸늘해졌습니다. 손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아니, 분명히 거기서 계약했는데. 고객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최도윤입니다. 잠깐만요, 확인해 볼게요.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고객님, 저희 기록에 최도윤님 계약 내역이 없는데요. 그날 저녁 퇴근 후에 부동산 사무소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계약서를 들고요. 중개사가 계약서를 보더니 말했어요. 이거 우리 도장이 아닌데요? 뭐라고요? 여기 봐요. 저희 도장이랑 모양이 달라요. 그럼 이게 가짜라는 거예요? 그런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이런 계약한 적 없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계약금 5천만 원, 코인 투자 2천만 원, 총 7천만 원, 10년 동안 모은 전부, 딸 졸업 등록금까지 다 날아간 겁니까? 근데요, 돈보다 더 아픈 게 있었어요. 서연이요. 날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했던 그 말, 특별한 감정이 생겼다던 그 말, 손을 잡고 눈물 흘리던 그 모습, 전부 거짓이었다는 거요. 집에 돌아오는 길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내가 사랑했던 건 뭐였지? 그 사람은 누구였지? 날 소중하게 생각한다던 그 말은 전부 연기였단 말입니까? 집 앞에 도착했는데요. 문 열기가 무서웠습니다. 딸한테 뭐라고 말해야 하죠? 아빠가 사기당했어. 새 집도 없고 내 등록금도 없어. 아빠가 사랑에 빠져서 속았어. 그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딸이 거실에서 책을 보고 있었어요. 아빠 왔어? 제 얼굴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빠,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아무것도. 거짓말. 아빠 얼굴 보면 알아.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야, 미안해. 그 말밖에 안 나왔어요. 딸이 천천히 일어나더니 제 앞으로 왔습니다. 아빠, 무슨 일인데? 나 사기당한 것 같아. 계약금도, 등록금도 다 날아갔어. 딸이 한참 저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얼마나? 7천만 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당한 거야? 말을 잇지 못했어요. 부끄러웠거든요. 아빠,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 여자 때문이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경고했잖아. 조심하라고. 미안해. 그 여자 좋아했어? 대답하고 싶지 않았어요. 응, 좀. 겨우 대답했습니다. 딸이 한숨을 길게 쉬었어요. 알았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렇게 경고했는데 아빠가 듣지 않았어. 미안해, 하나야. 아빠가 바보였어. 바보는 아니야. 딸이 말했습니다. 그냥 외로웠던 거지. 나도 알아. 그 말에 눈물이 쏟아졌어요. 아빠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나도 알아. 10년 동안 혼자 살면서 나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딸이 저를 안아줬습니다. 하나야.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빠, 울지 마. 지금은 울 때가 아니야. 딸이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일단 증거부터 모아야 돼. 잡아야지, 그 여자. 딸이 제 핸드폰을 달라고 했습니다. 아빠, 핸드폰 줘봐. 내가 확인해 볼게. 하나야, 그건. 줘봐. 애가 소리를 지르더군요. 평생 애한테
그런 소리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핸드폰을 건넸죠. 딸이 코인맥스 앱을 열었습니다. 근데 앱이 열리지 않았죠. 서버 점검 중이라는 메시지만 떴습니다. 애가 화면을 빤히 보더니 이러는 겁니다. 아빠, 이거 가짜 앱이야. 뭐? 이런 플랫폼 이름은 검색해도 안 나와. 완전 사기야. 딸이 카톡 내역을 열었어요. 서연이랑 주고받은 메시지들이요. 쭉 읽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빠, 이 여자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이야. 로맨스 스캠? 응. 사랑하는 척해서 돈 뜯어내는 거. 요즘 엄청 많아. 도윤 씨 소중해요. 특별한 감정 생겼어요. 딸이 메시지를 읽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아빠, 이거 전부 대본이야. 짜고 한 거라고. 대본? 응. 이런 사기꾼들은 매뉴얼이 있어. 외로운 중년 남성 타겟, 감정적 유대감 형성, 신뢰 구축 후 투자 유도. 전부 다 계획된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요. 전부 연기였던 거예요. 날 소중하게 생각한다던 그 말도, 손을 잡던 그 순간도, 눈물 흘리던 그 모습도 전부 가짜였던 거예요. 딸이 서연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스피커폰으로요.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끊겼습니다. 다시 걸었죠. 또 끊겼어요. 세 번째는 아예 꺼져 있다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번호 바꿨네. 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빠, 부동산 계약서 어디 있어? 애가 물었어요. 서류를 꺼내서 보여줬습니다. 딸이 계약서를 훑어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아빠, 이거 완전 사기야. 여기 봐. 중개사무소 도장도 이상해. 뭐가 이상한데? 아까 부동산에서 자기들 도장이 아니라고는 하던데? 도장이 찍힌 자리가 너무 깨끗해. 보통은 좀 번지거나 하는데 이건 그냥 프린트한 것 같아. 애 말이 맞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도장이 너무 선명하더라고요. 마치 이미지 파일을 붙여넣은 것처럼요. 그럼 계약금 5천도 날아간 거네. 딸이 말했습니다. 부동산도 가짜, 코인도 가짜, 7천만 원 전부 사기당한 거야. 그제야 현실이 실감났습니다. 10년 동안 모은 돈, 하룻밤 사이에 다 날아간 겁니다. 하나야, 아빠가 정말 미안해. 눈물이 났습니다. 근데 딸은 울지 않더군요. 오히려 침착했어요. 아빠, 울지 마. 지금은 울 때가 아니야. 일단 증거부터 모아야 돼. 증거? 응. 통화 기록, 문자, 송금 내역. 다 캡처해. 딸 말대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랑 주고받은 카톡 메시지요. 특히 소중해요. 특별한 감정 같은 메시지들요. 송금 내역, 계약서 4번, 앱 캡처, 통화 기록. 다 모아서 폴더에 정리했어요. 딸이 옆에서 지켜보며 조언해줬죠. 아빠, 이것도 캡처해. 날짜 표시되게. 그래, 알았어. 그리고 이 메시지 봐. 도윤 씨 믿어줘서 고마워요. 이것도 증거야. 애가 저보다 훨씬 냉철했습니다. 다음 날 경찰서에 갔습니다. 사기 피해 신고를 하려고요. 근데 경찰이 이러는 겁니다. 증거가 있으세요? 네, 여기 다 있어요. 카톡 캡처랑 송금 내역을 보여줬죠. 경찰이 훑어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사건 요즘 정말 많아요. 로맨스 스캠이요. 근데 잡기가 쉽지 않아요. 왜요? 조직이 해외에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게다가 피해자분이 자발적으로 돈을 송금하셨잖아요. 사랑 때문에 준 거라고 주장하면 입증이 어려워요. 그럼 어떡하라는 겁니까? 일단 조사는 진행할게요. 근데 돈 찾는 건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요. 정말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딸한테 말했습니다. 하나야, 경찰이 돈 못 찾을 거래. 딸이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이미 예상했다는 듯이요. 아빠, 우리가 직접 찾아야 해. 경찰은 증거 없으면 안 움직이잖아. 그럼 우리가 증거를 만들어야지. 증거를 만든다고요? 어떻게요? 딸이 노트북을 펴더니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아빠, 그 엑셀 파일 있지? 그 여자가 보여준 거. 응, 있어.
근데 그게 왜? 그 파일 좀 자세히 봐야 할 것 같아. 혹시 저장해둔 거 없어? 생각해보니 있었어요. 서연이가 이메일로 보내준 적이 있었거든요. 여기 있어. 파일을 열어서 딸한테 보여줬죠. 딸이 화면을 빤히 들여다보더니 뭔가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아빠, 이거 봐. 여기 주소들. 엑셀에 적힌 매물 주소들이었어요. 경기도, 서울, 인천 곳곳이요. 이게 왜? 딸이 손가락으로 화면을 짚으며 설명했죠. 이 주소들을 인터넷 부동산에 검색해봤거든. 근데 매물이 하나도 안 나와. 뭐라고? 응, 전부 허위 매물이야. 딸이 계속해서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이 파일 속성 좀 봐. 파일을 우클릭해서 속성을 열었죠. 거기에 작성자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민호라고요. 서연이가 만든 게 아니네. 응, 이민호라는 사람이 만든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어. 그럼 서연이는 이 파일을 받아서 쓴 거란 얘기잖아요. 조직이 따로 있다는 거죠. 아빠, 그리고 이것도 봐. 딸이 제 핸드폰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그 가짜 투자 앱 캡처가 저장돼 있었거든요. 수익률이 뜬 화면이요. 이거 완전 조작이야. 어떻게 알아? 여기 봐. 폰트가 이상해. 시스템 폰트랑 달라. 딸 말이 맞았어요. 자세히 보니 숫자 부분만 폰트가 다르더군요. 마치 포토샵으로 붙여넣은 것처럼요. 그럼 수익이 처음부터 가짜였다는 거야?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실제로는 한 푼도 안 벌었을 거야.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본 그 숫자들이 전부 다 거짓이었다는 거잖아요. 서연이가 보여준 자기 계좌 수익률도요. 전부 조작이었던 거예요. 하나야, 나 진짜 바보였구나. 아빠, 지금은 자책할 때가 아니야. 딸이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일단 그 여자부터 찾아야 해. 어디서 만났어? 공유 오피스였어. 제가 대답했죠. 첫 만남도 거기였고, 계약할 때도 거기 근처였어. 딸이 주소를 물었습니다. 강남역 근처 어디? 정확한 주소는 모르겠는데. 건물 이름은 기억나. 그럼 가보자. 딸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딸이랑 같이 강남역으로 갔습니다. 건물을 찾는데 30분쯤 걸렸어요. 10층짜리 오피스 건물이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에 내렸습니다. 복도에 공유 오피스 간판이 보이더군요. 워크허브라고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20대로 보이는 여직원이 앉아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딸이 먼저 말했죠. 혹시 여기 장서연이라는 분 아세요? 직원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장서연이요? 회원 명단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확인 좀 부탁드려요. 직원이 컴퓨터를 몇 번 클릭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여기 등록된 이름 중에는 없네요. 정말요? 분명 여기서 만났는데. 제가 당황해서 말했죠. 딸이 제 팔을 잡더니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단기 이용자 기록도 확인 가능할까요? 아, 그거요? 잠깐만요. 직원이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언제쯤 오셨어요? 작년 12월이랑 올해 1월이요. 직원이 화면을 스크롤하더니 멈췄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장서연 맞으시죠? 네, 맞아요.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근데 이분 회원이 아니라 게스트로 등록되셨네요. 다른 회원분이 게스트 패스를 발급해 주신 거예요. 그 회원이 누군데요? 딸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건 개인정보라서 말씀드리기가. 딸이 직원한테 사정했습니다. 저희 아빠가 사기를 당했거든요. 그 사람 때문에 제 등록금까지 날아갔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직원 표정이 난처해지더군요. 그게 규정상 CCTV라도 볼 수 있을까요? 딸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직원이 한참 고민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매니저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10분 후 매니저가 나왔습니다. 40대 남자였어요. 사기 피해를 당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상황을 설명했죠. 매니저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습니다. 경찰 신고는 하셨어요? 네, 했습니다. 여기 신고 접수증도 있어요. 딸이 준비한 서류를 보여줬어요.
매니저가 서류를 확인하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만 특별히 도와드리죠. 매니저가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모니터에 CCTV 화면이 떴어요. 날짜가 언제였죠? 23년 12월 15일이요. 매니저가 날짜를 입력했습니다. 빨리 감기로 화면이 지나갔어요. 그러다가 한 장면에서 멈췄죠. 이분 아니세요? 화면 속에 서연이가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에 노트북 가방을 든 모습이요. 맞아요. 저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 혼자 온 게 아니네요. 매니저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서연이 옆에 남자가 한 명 있었어요.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사람이었죠. 키가 크고 안경을 쓴 남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예요? 이분이 게스트 패스를 발급해준 회원이에요. 매니저가 설명했습니다. 이름이 뭔데요? 김민석이요. 그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민석이요? 제 회사 동기 민석이요? 서연이를 소개해준 그 민석이요? 이름이 김민석이라고요? 네, 맞아요. 여기 회원 정보에도 나와 있어요. 매니저가 화면을 보여줬죠. 김민석, 회원 번호, 연락처까지 다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그 번호였어요. 아빠, 이 사람 아는 사람이야? 딸이 물었습니다. 응, 회사 동기야. 뭐? 딸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럼 이 사람이 서연이랑 한패라는 거야? 그런 것 같아. 입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민석이가요. 10년 넘게 같이 일한 친구가요. 너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라고 했던 그 친구가요. 저를 이렇게 속였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더 볼 게 있어요. 매니저가 다른 날짜를 열었습니다. 24년 3월 20일 기록이에요. 화면에 서연이가 또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남자와 함께였어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사람이었죠. 이분도 같은 방식으로 게스트 패스 받았어요. 누가 발급해 준 거예요? 역시 김민석 씨요. 그날 오후 내내 CCTV를 확인했습니다. 23년 11월부터 24년 3월까지요. 서연이는 총 17번 그 공유 오피스에 왔더군요. 매번 다른 사람들과 함께였습니다. 30대부터 60대까지요. 전부 남자들이었어요. 전부 게스트 패스를 받아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패스를 발급해 준 건 전부 민석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전부 피해자일 거야. 딸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7명이나? 응, 아빠만 당한 게 아니야. 이건 조직적인 범죄야. 민석 아저씨가 피해자를 모집하고 그 여자가 직접 사기를 치는 거지. 아마 전부 다 소중하다. 특별하다 그런 말 들었을 거야. 딸 말이 맞았어요. 구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매니저가 출입 기록을 프린트해 줬습니다. 이거 경찰 조사에 도움될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밖으로 나오는데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민석 아저씨 만나러 가. 만나서 뭐 하게? 따져야지. 왜 그랬는지. 그날 저녁 민석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야, 민석아. 나 도윤이야. 오, 도윤이? 왜? 무슨 일이야? 목소리는 평소와 똑같았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요. 내일 저녁에 한잔할까?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 좋지. 어디서 볼까? 회사 앞 술집에서 보자. 알았어, 내일 봐. 다음 날 약속 장소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딸이 같이 가겠다고 했지만 말렸어요. 이건 제가 직접 해야 할 일이었거든요. 10분 후 민석이가 들어왔습니다. 야, 오랜만이다. 요즘 바빴지? 손을 내밀더군요. 저는 악수하지 않았습니다. 민석아, 너 나한테 할 말 없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석이가 눈을 깜빡이더니 웃었습니다. 무슨 말? 갑자기 왜 그래? 장서연. 그 이름을 꺼내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석이 얼굴이 굳었어요. 너 그 여자랑 무슨 관계야? 민석이가 한숨을 쉬더니 자리에 앉았습니다. 도윤아, 미안해. 뭐가 미안해? 나는 그렇게 될 줄 몰랐어. 나도 당한 거야. 서연이한테. 뭐라고요? 민석이도 당했다고요? 무슨 소리야? 작년에 서연이가 나한테 제안했어. 사람 소개해주면
건당 50만 원 준다고. 그래서 소개해 준 거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석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처음에는 진짜 부동산 투자인 줄 알았어. 나도 서연이 통해서 집 샀거든. 실제로 잘 됐고. 그건 진짜야? 응, 진짜야. 내가 왜 거짓말을 해? 민석이 목소리에 억울함이 묻어났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 집만 진짜였더라고. 민석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나를 믿게 만들려고 일부러 진짜 거래를 시킨 거야. 그 다음부터는 다 사기였어. 나도 모르고 사람들 소개해 준 거라고. 그 말을 듣고 있자니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럼 50만 원씩 받은 건 뭐야? 그건 민석이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민석아, 너 17명 소개해 줬더라. 제가 출입 기록을 꺼냈습니다. 이거 전부 내가 게스트 패스 발급해 준 사람들이야. 민석이가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17명에 50만 원이면 850만 원이네. 꽤 많이 벌었구나. 도윤아, 미안해. 진짜 미안해. 민석이가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전 뿌리쳤어요. 내가 소개 안 해줬으면 나는 안 당했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너 기억해?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라고 했잖아. 그 말 듣고 내가 서연이한테 마음을 열었어. 딸 등록금까지 날아갔어. 총 7천만 원이야. 너 때문에 우리 딸이 학교 등록금을 못 내고 있어. 민석이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갚아줄게. 제발 용서해줘. 갚긴 뭘 갚아? 너도 돈 없잖아. 850만 원 받은 거 전부 어디 썼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 네가 좋아하는 경마장이겠지. 민석이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민석아, 너 나한테 한 가지만 알려줘. 제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서연이 연락처. 그건 나도 몰라. 번호를 바꿨어. 근데 다른 방법이 있어. 뭔데? 서연이가 쓰는 이메일 주소. 민석이가 핸드폰을 꺼내서 보여줬습니다. 이메일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제가 사진을 찍었죠. 집에 돌아와서 딸한테 말했습니다. 하나야, 서연이 이메일 주소 알아냈어. 진짜? 잘했어, 아빠. 딸이 노트북을 열었어요.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딸이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빠, 피해자들을 모아야 해. 어떻게? 네이버의 사기 피해 카페 있잖아. 거기에 글 올리자. 다음 날 딸이 카페에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이랬어요. 장서연, 김민석에게 부동산 코인 사기당하신 분 계신가요? 글 내용에는 제 사연을 간단히 적었습니다. 로맨스 스캠 수법도 자세히 적었어요. 소중하다, 특별하다는 말을 했는지, 손을 잡거나 스킨십을 했는지, 늦은 밤 전화나 문자를 했는지, 공유 오피스 이름도 넣었고요. 게시 버튼을 누르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과연 다른 피해자가 있을까? 이 시간 후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당했어요. 같은 수법으로 3천 날렸습니다. 저한테도 소중하다고 했어요. 완전 똑같네요. 늦은 밤에 전화해서 외롭다고 울더라고요. 손잡으면서 도와줄게요라고 했어요. 댓글이 순식간에 10개, 20개, 30개로 늘어났습니다. 전부 피해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전부 다 똑같은 수법이었습니다. 금액도 제각각이었습니다. 2천부터 1억까지요. 딸이 단톡방을 만들었습니다. 장서연 사기 피해자 모임이라고요. 40명이 들어왔어요. 전국 각지에서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나이대도 다양했습니다. 30대부터 70대까지요. 공통점이 있었어요. 전부 이혼자거나 배우자와 사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외로운 사람들이요. 첫 번째 오프라인 모임을 잡았습니다. 서울역 근처 회의실이었어요. 당일 25명이 나왔습니다. 다들 비슷한 표정이었어요. 억울하고 분노에 찬 얼굴이었죠. 제가 먼저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도윤입니다. 7천만 원 날렸습니다. 딸 등록금까지요. 그리고 사랑에 빠졌었습니다. 서연이한테요. 박수가 나왔어요. 아니, 박수가 아니라 한숨이었습니다. 저희도 똑같아요. 저는 퇴직금 8천 날렸어요.
소중하다는 말 듣고요. 60대 남자가 말했습니다. 한 명씩 돌아가며 얘기를 나눴습니다. 공통점이 있었어요. 전부 감정적으로 빠졌다는 거요. 사랑한다고 했어요. 처음으로 날 이해해주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재혼하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민석이 같은 소개자가 있었습니다. 리크루터들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한 여자가 분석했습니다. 이건 조직 범죄예요. 혼자 한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하죠? 누군가 물었습니다. 딸이 손을 들었어요. 증거를 모아야 해요. 송금 내역, 메시지 기록, 계약서. 다 취합해서 경찰에 제출하는 거예요. 그럼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보장은 못하지만 안 하는 것보단 나아요. 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증거 수집이 시작됐습니다. 각자 가진 서류를 스캔해서 공유했어요. 송금 내역을 엑셀로 정리했죠. 특히 로맨스 스캠 증거를 모았습니다. 소중하다, 특별하다는 메시지들을요. 통화 기록들, 스킨십이나 데이트 사진들, 그리고 총 피해 금액을 계산했습니다. 68억 원이었어요. 40명이 모인 금액이요. 한 달 후 집단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금융감독원, 경찰청, 언론사에도 제보했죠. 며칠 후 뉴스에 나왔습니다. 로맨스 스캠 조직, 외로운 중년 노려, 68억 편취, 사랑한다며 접근, 40명 피해. 기사 제목이었어요. 그 뉴스를 본 사람 중에 한 명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은행 직원이었어요. 저는 은행 디지털 보안센터에서 일합니다. 혹시 금융거래 추적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네, 필요합니다. 제가 바로 대답했죠. 그 직원 이름은 윤지후였습니다. 30대 초반의 여자였어요. 제가 로그 분석이랑 계좌 추적을 도와드릴게요. 다만 공식적으로는 어렵고 제가 개인적으로 조언을 드리는 거예요. 괜찮아요. 뭐든 도움이 필요해요. 지후 씨가 알려준 방법은 이랬습니다. 일단 장서연이가 쓴 계좌를 전부 파악하세요. 그리고 그 계좌로 송금한 내역을 모두 모으는 거예요. 그럼요. 금융감독원에 지급정지 신청을 하는 거죠. 여러 명이 동시에 신청하면 효과가 커요. 피해자 모임에 이 방법을 공유했습니다. 모두가 동의했어요. 다음 주 40명이 동시에 신청서를 냈습니다. 서연이가 쓴 계좌 5개에 대해서요. 일주일 후 답변이 왔습니다. 3개 계좌 지급정지 완료. 하지만 돈은 이미 인출된 상태였습니다. 계좌에 남은 건 50만 원뿐이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다른 방법을 써야 했어요. 딸이 제안했죠. 아빠, 미끼를 던져야 해. 딸이 노트북 화면을 돌려서 보여줬어요. 가짜 피해자를 만드는 거야. 그 여자가 다시 접근하게 만드는 거지. 그게 가능할까? 해봐야 알지. 일단 이메일 보내보자. 딸이 새 이메일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박진수로 했어요. 45살 남성 설정이었죠. 이혼한 지 1년 됐다고 썼습니다. 재산은 3억 정도 있다고 했고요. 외롭다는 내용도 넣었어요. 혼자 살다 보니 외로움이 많습니다라고요. 집 알아보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장서연이가 관심 가질 만한 미끼를 던져야 해. 딸이 신중하게 메일을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썼어요. 부동산 투자 상담 문의. 본문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석 씨 소개로 연락드립니다. 제가 요즘 집 알아보고 있는데 투자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어서요. 시간 되시면 한번 만나서 상담받고 싶습니다. 메일을 보내고 기다렸어요. 3일 후 답장이 왔습니다. 서연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박진수님. 민석 씨한테 얘기 들었어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번 주 금요일 강남역에서 만나실 수 있으세요? 미끼를 물었습니다. 딸이 제 어깨를 쳤어요. 맞지? 걸렸어. 하지만 저는 걱정이 됐습니다. 하나야, 근데 누가 가지? 서연이가 나 얼굴 알잖아. 걱정 마. 내가 갈게. 뭐? 내가 박진수 조카라고 하면 돼. 삼촌 대신 상담받으러 왔다고. 딸이 자신 있게 말했어요. 너무 위험해. 안 돼. 아빠, 다른 방법이 없어. 내가 해야 돼. 결국 딸이 가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는 불안해서 잠을 못 잤어요.
딸이 위험에 빠지면 어떡하지? 근데 딸은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아빠, 걱정 마. 내가 조심할게. 그리고 몰래 녹음할 거야. 증거 확보하려고. 녹음? 응. 이게 제일 중요해. 금요일 오후, 딸이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강남역 근처 카페였어요. 저는 카페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딸이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30분 후, 딸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만났어. 잘 되고 있어. 그 짧은 문자를 보고 안도했어요. 1시간이 지나서 또 문자가 왔습니다. 끝났어. 나간다. 딸이 카페에서 나와서 제게 눈짓을 했어요. 따라와라는 뜻이었죠. 우리는 조용한 골목으로 갔습니다. 어땠어? 완전 똑같아. 아빠한테 했던 것처럼 똑같이 말하더라. 딸이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서연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진수님 조카시라고요? 반갑습니다. 딸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네, 삼촌이 요즘 바빠서 제가 대신 왔어요. 삼촌이 집 사고 싶어 하시는데 좋은 매물 있으세요? 있죠. 제가 관리하는 리스트가 있어요. 서연이가 노트북을 꺼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경기도 신도시 아파트인데 지금 급매로 나왔어요. 서연이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시세보다 7천 정도 싸요. 삼촌 예산이 어떻게 되세요? 3억 정도요. 딱 맞네요. 계약금만 5천 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개인적인 얘기가 나왔습니다. 삼촌분, 이혼하셨다고요? 네, 1년 됐대요. 힘드시겠어요. 저도 이혼했거든요. 그 외로움 알아요. 서연이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어요. 삼촌분은 제가 많이 도와드릴게요. 혼자 결정하시기 힘드실 테니까요. 똑같았어요. 저한테 했던 그 말투가요. 그 다음은 코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혹시 투자에도 관심 있으시다고 했죠? 네, 삼촌이 여유 자금이 좀 있으시거든요. 그럼 코인 추천드릴게요. 서연이 목소리가 자신감으로 가득했어요. 제가 작년에 이걸로 3억 벌었어요. 삼촌분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삼촌분한테 특별히 신경 쓰고 싶어요. 혼자 계신 분들 마음을 제가 잘 알거든요. 딸이 녹음을 멈췄습니다. 아빠 들었지? 완전 똑같아. 그래, 정말 똑같네. 특별히 신경 쓰고 싶다는 말까지. 아빠한테 한 말이랑 똑같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저만 특별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전부 다 대본이었던 거죠. 근데 이걸로는 부족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딸이 말했습니다. 뭐가 더 필요한데? 딸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 여자가 준 명함이야.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부동산 투자 컨설턴트 장서연. 전화번호도 적혀 있었어요. 이 번호로 전화해 볼까? 아니, 그것보단 다른 방법이 있어. 딸이 윤지후 씨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행 직원이요. 지후 씨, 장서연의 새 번호 알아냈어요. 정말요? 그럼 이제 계좌 추적이 가능해요. 번호를 알면 그 번호로 개설된 계좌를 찾을 수 있거든요. 그게 가능해요? 네, 은행 시스템으로 조회할 수 있어요. 제가 내일 확인해 볼게요. 다음 날, 지후 씨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계좌 3개 찾았어요. 진짜요? 네, 전부 최근에 개설된 거예요. 그리고 거래 내역 보니까 여러 명한테 입금받은 흔적이 있어요. 그럼 지금도 사기치고 있다는 거네요? 맞아요. 피해자가 계속 늘고 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후 씨, 이걸 경찰한테 알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한 가지 더 필요해요. 장서연이가 직접 인정하는 녹취요. 그걸 어떻게 받아요? 지후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은행 3자 통화를 이용하는 거예요. 3자 통화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네. 피해자가 은행에 신고하면요. 은행에서 사기범한테 전화를 거는 거예요. 그러면 서연이가 받겠어요? 보통은 안 받죠. 근데 미끼를 쓰면 달라요. 돈을 돌려준다고 하면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딸이 작전을 짰습니다. 박진수 이메일로 다시 연락하자. 돈 보내기 전에 은행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그럼 서연이가 의심하지 않을까? 아니,
요즘 사기가 많으니까 당연한 거 아냐? 딸 말이 맞았어요. 그날 밤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서연 씨, 송금하기 전에 은행에서 계좌 확인하고 싶어요. 혹시 삼자 통화 가능하실까요? 다음 날 아침 답장이 왔습니다. 물론이죠. 언제 통화하실래요? 걸렸습니다. 삼자 통화 당일 지후 씨가 준비를 도왔습니다. 제가 은행 직원 역할 할게요. 장서연한테 계좌 확인 차원이라고 말할게요. 녹음은요? 당연히 해요. 공식 녹취예요. 통화가 시작됐습니다. 지후 씨가 서연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은행입니다. 박진수 고객님께서 송금 전 계좌 확인을 요청하셔서 연락드렸습니다. 아, 네. 확인하시죠? 서연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계좌 주인 확인 부탁드립니다. 장서연이요. 네,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 계좌로 최근 여러 건의 입금이 있는데요. 네, 제가 부동산 일하다 보니까요. 지후 씨가 계속 질문했습니다. 혹시 투자 관련 업무도 하시나요? 네, 코인 투자 컨설팅도 해요. 고객들한테 수익률을 보장해 주시나요? 보장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도와드리면 대부분 수익 나요. 혹시 코인맥스라는 플랫폼 아시나요? 지후 씨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서연이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건 어떻게? 고객님들이 그 플랫폼을 통해 투자하셨다고 신고하셨거든요. 아니, 그게 서연이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플랫폼이 가짜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가짜가 아니에요. 진짜 거래 플랫폼이에요. 그럼 왜 지금 접속이 안 되죠? 그건 시스템 점검 중이라서. 서연이가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장서연 씨,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후 씨가 말했습니다. 피해자분들한테 소중하다, 특별하다는 말을 하셨죠? 그건 진심이었어요. 40명 전부한테요? 서연이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장서연 씨,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지후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거짓말하시면 나중에 더 불리해집니다. 그 플랫폼이 가짜인 거 알고 계셨죠? 그리고 피해자분들한테 감정적으로 접근한 것도 의도적이었죠? 서연이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 안 하시면 인정하는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알았어요. 인정할게요. 서연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가짜 맞아요. 제가 만든 거 아니고 조직에서 준 거예요. 조직이요? 네. 저도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그럼 피해자분들한테 한 말은요? 지후 씨가 물었습니다. 소중하다, 특별하다, 사랑한다는 말들은요? 그것도 매뉴얼에 있었어요. 외로운 중년 남성들한테 효과적이라고 해서. 그 말을 듣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어요. 그럼 피해자가 몇 명이나 되죠? 지후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한 40명 정도요? 40명이요? 총 피해 금액은요? 그건 조직이 관리해서 잘 모르겠어요. 전부 다 사랑한다고 속였어요? 서연이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장서연 씨, 지금 하신 말씀 전부 녹음됐습니다. 뭐? 이 녹취는 경찰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협조할게요. 서연이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돈 돌려드릴게요. 제발 경찰 신고는 늦었습니다.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이에요. 통화가 끊겼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해냈어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겁니다. 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아빠, 우리가 해냈어. 눈물이 났습니다. 그 녹취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피해자 모임 사람들도 모두 추가 진술했어요. 특히 로맨스 스캠 부분을요. 사랑한다고 했어요. 재혼하자고 했어요. 날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전부 다 똑같은 수법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서연이가 검거됐어요. 민석이도 공범으로 조사받았죠. 그리고 조직의 다른 멤버들도 잡혔습니다. 총 5명이었어요. 리크루터 3명, 실행범 2명. 한 달 후 언론에 대서특필됐습니다. 로맨스 스캠 조직 검거, 피해액 68억. 사랑한다며 접근한 30대 여성,
40명 상대로 사기, 외로운 중년 남성 노린 치밀한 범행. 기사를 보는 순간 후련했습니다. 드디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돈을 전부 돌려받진 못했습니다. 회수된 금액은 5억 정도였어요. 나머지는 이미 해외로 빠져나갔더군요. 제 몫으로 돌아온 건 1천만 원이었습니다. 7천 중에 1천.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분쟁 조정 절차를 밟았어요. 가압류도 신청했습니다. 서연이 명의로 된 재산을 묶었죠. 앞으로 2년은 더 걸릴 것 같았습니다. 딸이 저한테 말했어요. 아빠, 등록금은 우선 학자금 신청하고 이자는 내가 알바해서 낼게. 하나야? 괜찮아. 나 이제 어른이잖아. 애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났어요. 아빠, 울지 마. 딸이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우리 그 사기꾼 여자 잡았잖아. 돈은 나중에라도 찾으면 되는 거고. 하나야,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어. 아빠는 잘못한 거 없어. 딸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빠,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어. 뭔데? 이 사기를 기록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당하지 않게. 딸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블로그 만들까 해. 사기 수법이랑 대응 방법 올리는 거지. 제목은 로맨스 스캠 당한 아빠의 기록으로 할래. 딸이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요. 좋은 생각이다. 그래, 우리가 당한 걸 헛되게 하지 말자. 그날 밤 첫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이랬어요. 로맨스 스캠, 이렇게 시작됩니다. 첫 문장은 이렇게 썼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한테 전 재산 털리는 게 얼마나 걸릴까요? 그리고 자세히 적었습니다. 로맨스 스캠의 단계별 수법을요. 1단계 외로운 사람 타겟팅, 2단계 소중하다, 특별하다며 감정적 유대감 형성, 3단계 스킨십, 늦은 밤 전화로 친밀도 높이기, 4단계 날 믿어줘서 고맙다며 신뢰 구축, 5단계 투자 유도, 6단계 연락 두절, 그리고 경고 문구를 적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의심하세요. 당신은 특별해요. 날 이해해주는 건 당신뿐이에요. 당신한테 특별한 감정이 생겼어요. 날 믿어줘서 고마워요. 또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3개월 후 블로그 조회수가 1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도 수백 개 달렸어요. 저도 비슷한 사기당할 뻔했어요. 감사합니다. 소중하다는 말 들었는데 이 글 보고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정보 공유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댓글을 읽는데 보람을 느꼈습니다. 딸이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아빠, 우리 잘하고 있는 거지? 그럼 잘하고 있지. 이제 시작이야. 더 많은 사람들 도와야지.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속지 않겠다고요. 그리고 누군가 저처럼 당하면 도와주겠다고요. 사기를 기록하는 피해자. 그게 제 새로운 정체성이 됐습니다. 1년 후 피해자 모임은 더 커졌습니다. 전국에 200명이 넘었어요. 우리는 정기적으로 만나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새로운 사기 수법을 연구했죠. 특히 로맨스 스캠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경찰과 협력 체계도 만들었습니다. 딸은 대학을 계속 다녔습니다. 우선 학자금 대출을 했고 알바로 이자를 내고 있어요. 저도 회사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빚은 조금씩 갚아나갔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어느 날 딸이 저한테 물었어요. 아빠, 후회해? 뭘? 그 여자 만나서 사랑에 빠졌다고 착각한 거.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는 안 해. 제가 대답했어요. 덕분에 사랑이 뭔지 다시 생각하게 됐어. 진짜 사랑은 소중하다는 말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 그리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애인지 알았잖아. 우리가 더 강해졌잖아. 딸이 웃었습니다. 나도 그래. 지금 생각해보면 말입니다. 그 62일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나쁜 쪽으로도 좋은 쪽으로도요. 돈은 잃었지만 딸과의 신뢰는 더 깊어졌습니다. 사랑은 잃었지만 진짜 사랑이 뭔지 배웠어요. 사기는 당했지만 더 현명해졌어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로맨스 스캠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어요. 아주 친절한 얼굴로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사람처럼 굴죠. 당신은 특별해요라고 말합니다. 믿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것만 기억하세요. 진짜 사랑은 급하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돈을 요구하지 않아요. 진짜 사랑은 날 믿어달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너무 좋은 조건은 의심하라고요. 급하게 결정하라는 사람은 조심하라고요. 그리고 혼자 고민하지 말라고요. 가족한테, 친구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만약 그랬더라면요. 딸한테 먼저 상의했더라면요. 아빠, 그 사람이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 라고 물었더라면요.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사기당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사랑에 빠지는 것도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외롭다 보니 누구나 당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싸우는 거죠. 혼자가 아니라 함께요. 오늘도 저는 블로그를 업데이트합니다. 새로운 사기 수법을 올리고요. 대응 방법을 공유합니다. 특히 로맨스 스캠 경고 신호를 자세히 적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딸은 옆에서 저를 응원합니다. 아빠, 오늘 글 잘 썼어. 이거 보면 많은 사람들이 도움받을 거야. 소중하다는 말 듣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야. 그랬으면 좋겠다. 제가 웃으며 대답합니다. 우리는 이제 압니다. 사기를 당했다고 끝이 아니라는 걸. 사랑에 속았다고 끝이 아니라는 걸요.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걸요. 저처럼, 딸처럼요. 함께 싸우면 이길 수 있다는 걸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씁니다. 로맨스 스캠, 이렇게 대응하세요. 소중하다는 말, 이럴 때는 의심하세요. 사기당했을 때 해야 할 5가지. 피해자가 피해자를 돕는 법. 클릭 한 번이면 누군가의 인생이 바뀔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한테 속고 있다고 느껴지시나요? 당신은 특별해요라는 말을 들으셨나요? 너무 빨리 친밀해지는 사람이 있나요? 투자를 권유하면서 날 믿어달라고 하나요? 그렇다면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주변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저처럼 62일 만에 전 재산을 잃지 마시고 사랑한다는 말에 속지 마세요. 하지만 만약 당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저처럼 싸우세요. 사기꾼은 잡힙니다.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는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처럼 당한 사람이 수천 명입니다. 우리는 함께 싸웁니다.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를 돕습니다. 진짜 사랑이 뭔지 다시 배웁니다.